프로덕션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은 없으셨나요? 프로덕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지방 출장을 가야 되는 예. 일이었어요. 그때 전주를 가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때 되면 조연출이니까 촬영 감독님 모시고 그리고 저희 작가님 모시고 회사로 가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가야 되는 그쵸. 스케줄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잠이 딱 들었는데 새벽 6시인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휴대폰 유튜브 보다가 그냥 충전기 안 꽂아놓고 잔 거예요. 알람이 안 울렸어. 아씨. 그래서 뭐지? 그래서 본떡 딱 뜨니까 7시가 넘은 거예요. 6시에 회사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전화를 켰죠, 일단. 그 촬영 감독님 뭐 저기 총괄고 PD 그 감독님 막 전화 다 해서 19통인가가 와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내가 그거를 다 장난 아니죠. 켜가지고 다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와 잠을 진짜 내가 어떡하지?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이게 왜냐면 스케줄이 있는데 다음 맞아요. 거기 빨리 그 예. 전주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전화를 드렸죠. 어디냐고. 집입니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결국엔 부랴부랴 막 씻고 다 연락 드려갖고 다 모시고 결국엔 뭐 가긴 했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스케줄에 늦는다는 건. 그쵸, 그쵸. 왜냐면은 나 혼자 늦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아니고 나로 인해서 모든 촬영 모든 준비한 분들이 다 늦춰질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조연출은 촬영의 시작이자 끝을 그쵸. 마무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연출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게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운전하고 이런 거 짜증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그분들 다 모시고 와야 돼? 그쵸, 그쵸. 내가 왜 퇴근 다 네. 시켜줘야 돼? 이게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저한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작품의 시작과 끝은 조연출에서 시작과 끝이 난다. 맞아요. 보통 보면은 그 영화 촬영 현장에서도 조감독으로부터 시작과 끝이 이렇게 나요. 그렇죠. 예, 전부 다 이제 스태프들 그 스케줄 관리라든지 그쵸.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영화 촬영했을 때 한 배우가 늦잠을 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보통 소속사들이 다 있어서 매니저들을 대동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제 배우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늦잠을 잤는데 배우니까 이 씬을 이제 저희가 뒤로 밀어서 다른 씬 먼저 촬영하고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간 경우가 있는데 조연출 이르면은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 PD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잘하신 게 실은 사람인지라 그리고 또 지금도 훨씬 더 나이도 어렸을 때라 어렸죠. 예, 저도 봤을 때는 20살 같은 때 그렇게 되면은 흔히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답장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그런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지라는 미안한 마음이랑 두려움이랑 그런 것들이 쌓여서 쉽사리 행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모든 사람들이 스케줄을 잡아놓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를 하더라도 일이 진행이 되는 게 먼저기 때문에 무조건 전화를 주시면은 그 위에 계신 뭐 다른 감독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PD님들이나 스케줄을 바로바로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시를 내려주고 그걸 또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전화가 뭐 10통이 와 있든 뭐 20통이 와 있든 상관없어요. 가장 여기서 안 되는 행동은 연락을 안 하고 잠수를 타버리면은 그거는 정말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예. 잘못을 했으면은 잘못한 만큼 뭐 나중에 무슨 한 소리를 듣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따른 어떻게든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찔했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촬영이 다음날 새벽에 있다. 네. 퇴근을 안 했어요. 편집을 늦게까지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 방법이 퇴근을 아예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네. 이불 피고 잤어요. 맞아요.
그럼 구청 걸 네. 이번에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구청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구청은 이제 행사를 나갔거든요. 이제 마라톤 찍는 행사였어요. 아, 네. 이제 마라톤을 찍어야 되니까 나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네. 뛰고 막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뛰면서 찍고 막 근데 되게 네.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다 찍었어요. 네. 야, 내가 잘 찍었다 그래도 혼자 다 찍었으니까 막 뛰어가서 그 사람들보다 빨리 네. 뛰어가서 앞에 있는 거 네. 다 봐야 되고 네. 뒤에서 가는 것도 찍어야 되고 결승전까지 막 뛰어가갖고 내가 결승전 앞에 거 통과하는 것도 찍어야 되고 막 다 찍었어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업로드를 딱 하잖아요. 저 이제 백업을 하러 이제 딱 그쵸. 들어와서 백업하고 확인을 딱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내가 찍은 화면이 하나도 없어요. 어? 뭐지? 왜 그러지? 이러니까 렉 버튼하고 끄는 거를 반대로 한 거야. 와, 와, 끌 때 찍고 끌 때 아찔한데. 피사체를 하고 예, 아찔한데요. 아, 바닥을 다 치워놓은 거예요. 와, 와, 그때 막 정신없이 뛰고 막 뭐 와, 하니까 정말 그 아찔한데요. 빨간 예. 등이 들어오는 예. 걸 렉이라고 써 있는 걸 예. 봐야 되잖아요. 보고 예. 항상 그거를 하고 찍고 하는 습관을 들였어야 되는데 그때 그쵸, 당시에 맞아. 너무 경험도 없고 하다 네네. 보니까 반대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앞에 초반에 안 네. 힘들었을 때 예. 오프닝 와 박수 치고 예. 스타트하는 거 딱 하고 결승전 들어간 거 내 바닥만 다 찍고 있었어. 야, 큰일 났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행사는 다시는 돌아오지 그쵸. 않는다는 거. 뭐 영화나 방송이나 내가 실수하고 뭐 하면은 방송도 되게 죄송스럽지만 다시 찍자고 할 수는 그쵸. 있어요. 배우들분도 다시 네. 모셔서. 근데 행사는 절대 다시 찍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뉴스나 행사나 뉴스, 이런 행사, 뭐 돌잔치, 웨딩 이런 것들 특히나 그렇죠. 절대 다시 할 수 없는 건데. 네. 야, 큰일 났다 이래갖고 이제 또 보고는 항상 드려야 돼요. 내가 꿈에 예. 있고 나 예. 이거 편집 못하겠다 하면 안 돼요. 분명히 가서 그 담당하시는 주무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내가 실수해서 네. 잘못 찍었다. 네. 앞에만 찍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은 워낙에 좋으신 분들이었으니까 또 그 앞에만 그러면 내보내서 그냥 송출합시다 이러길래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네. 일이 있어요. 그때 되게 아찔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 그 행사 찍는 것도 완전 또 다른 영역이다. 행사는 내가 이거를 퀄리티 있게 찍는다고 찍고 그거를 신경 쓰다가 행사를 놓치면 안 된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어떤 맞아요. 화면이든 잽싸게 가서 뭐 흔들리든 뭐 어쨌든 담아만 오면 그거를 후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내가 이거를 야 이거 내가 이번에 연출해 갖고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하고 막 들어 누워 갖고 막 이렇게 찍다가 야 이거 막 들어 누워서 딱 구도 잡고 확 찍다가 갑자기 다른 뭐 폭죽 터지는 걸 못 찍어버렸다 이러면 또 난리 나고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촬영할 때 그거를 렉 버튼, 녹화 버튼 누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카메라에 그 스크린 창이 아예 이렇게 크게 빨간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맞아요.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 뭐 소니 FX3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앞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쵸, 알 수 그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그 녹화 버튼, 빨간 버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촬영에 임하시는 게 전 듣기만 했는데도 너무 아찔한데. 특히 행사 같은 부분 굉장히 그 주의를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행사에서도 보통 보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PD님이 그나마 오프닝을 찍어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오프닝을 이나 엔딩이 뭐 피니시가 찍히지 않고 중간중간에 어설픈 것만 이렇게 찍혔다고 하면 그거 나름대로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행사 나가실 때는 항상 그 제가 팁 하나를 드리자면은 행사 나갈 때는 그 행사 그 스케줄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 스케줄 표에서 기본적으로 찍어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냥 깔끔하게 담아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조금 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뭐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하셔도 되긴 하지만 딱 그런 부분만큼은 맞아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찔하네요. 행사 팁을 네. 저도 드리자면 행사는 딱 3가지만 찍으면 네. 돼요. 풀샷 하나, 풀샷. 미드,
예, 이제 좀 줌 당겨서 찍고 그렇죠. 익스트림 클로즈에서 네. 클로즈 된 거 딱 세 가지만 찍고 그쵸. 그 다음부터 자유로운 걸 찍어 나가야지. 맞아요. 그것도 없는 상태로 내가 자유로운 것부터 여기 이 사람을 막 팔로잉해서 찍어야지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다. 세 가지는 찍고 다음 걸 해라. 맞아요. 이거를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저희 전에 그 인터뷰하셨던 그 다큐멘터리 PD님도 말씀하셨던 게 현장에 가면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카메라 고정시키고 풀샷으로 딱 담아놓고 그 다음에 현장을 보면서 이런 현장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좀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현장에 가면은 무조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뭐 기본빵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런 컷들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시면은 옵션이죠. 예. 옵션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편집 단계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 풀샷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유튜버들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뒤에 bokeh 날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좋아 보이니까 그것만 찍어요. 네네. 그러면은 망하는 영상이 되거든요. 계속 익스트림 클로즈 그거를 이제 감독의 의도대로 찍었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모든 영상이 모든 샷이 익스트림 클로즈만 계속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재미없고 답답한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풀샷을 찍는 연습을 많이 네. 해야 된다. 어떤 구도에서 어떻게 풀샷을 이쁘게 딱 잡아야 그것만 완성이 돼 있으면 나머지들은 네. 붙이기가 맞아요. 굉장히 수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인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흔히 보면은 영화 같은 데도 인서트 컷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처음 딱 보여주는 컷들이 딱 들어가는데 유튜브를 찍던지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찍던지 간에 그 처음으로 무조건 그 인서트 컷을 풀샷으로 딱 따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람이 크게 보고 풀샷에서부터 클로즈업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클로즈업으로 시작하면은 이게 사람의 특성상 나중에 풀샷까지는 찍게 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벤트는 풀샷부터. 네. 이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